네, 예고했던 대로 중간고사 영어 성북고등학교 예측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화작이랑 언어와 매체 같은 경우는 그래도 그나마 좀 들어맞았다라는 생각은 드는데 영어가 좀 특히 어렵더라고요. 이게 좀 변수가 워낙 많아가지고 일단은 먼저 얘기를 해야 될 게 지문의 범위겠죠. 이번에 제가 바로 92문제입니다. 92문제. 물론 여기서 이제 장문 독해 같은 거에서 문제 몇 개를 빼면 대략 한 80여 지문 정도가 나오는데 솔직히 말하면 되게 파멸적인 수치의 지문이에요. 80지문이라는 거는. 거의 왜냐면 모의고사로 따지면 풀 모의고사를 3세트를 치는 거거든요. 상당히 내신으로 대비하기에는 꽤 어려운 많은 분량인데 일단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거에 따라서 출제 기조가 움직일 거라는 게 제 분석입니다. 시작해 볼게요. 일단 문제풀이 요령부터 갑니다. 첫 번째로 무조건 충분히 잘 것. 저도 곧 잘 거예요. 충분히 자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 써놨지만 이해랑 사고력이 암기보다 분명히 더 중요한 시험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전 이런 얘기를 반드시 하는데 알면 맞추고 모르면 틀리는 시험이냐 알아도 못 맞추고 모른다고 해서 꼭 틀리는 것도 아닌 시험이냐 이 두 개를 좀 구분을 하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끝내 이해 사고력이냐 혹은 암기냐입니다. 일본어 같은 거 삽입 안 자도 되잖아요. 다 알고만 있으면은. 하지만 이제 영어 같은 건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아무래도 특히 이번에 이런 파멸적인 숫자의 지문을 갖고 있는 이 시험범 입장에서는 이해랑 사고력이 암기에 비해서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심지어 그리고 지금 아마 한 12시라고 가정을 했을 때 지금부터 1회독을 못해요 절대. 내일 아침까지 밤을 꼴딱 새도. 이 80지문 뭐 하나당 뭐 쑥쑥쑥 이렇게 넘길 수 없잖아요. 한국어가 아닌데. 해석하면서 읽으려면은 1회독을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충분히 잘 해놨다. 그래서 지금까지 한 걸로 만족하고 그냥 마무리한다고 생각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쉬운 건 빨리 어려운 건 신중인데 이건 좀 기조가 달라요. 제가 엄매랑 화상 얘기할 때 무조건 빨리 풀리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거는 쉬운 건 빨리 어려운 건 신중히 해야 됩니다. 그 밑에서 또 얘기할 텐데 제가 작년 기출이랑 뭐 양진 선생님 내신 거 분석을 해보니까 쉬운 문제는 되게 쉬워요. 특히 뭐 실용문 이런 거는 그냥 뭐 발로 풀어도 풀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쉬운 건 최대한 빨리 정확하게 넘겨버리고 어려운 거에 신중을 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이다 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3번 볼게요. 등급컷이 높을 것이다. 거의 아마 1등급을 노린 학생들은 다 맞는다고 생각을 해야 될 거예요. 왜냐면 객관식 보통 이제 주관식에서 애들이 많이 감점이 되기 때문에 객관식 100%면은 등급컷이 꽤 높을 겁니다. 근데 뭘 기준으로 얘기하는 거냐? 1에서 3등급까지 기준입니다. 그 밑으로는 심연일 거예요. 왜냐면 생각을 해봅시다. 이게 일반적인 교과서에 비해서 진입장벽이 너무 높아요. 기본적으로 80지문이라는 숫자가 있기 때문에 아마 대부분의 중하위권 학생들은 시험 기간 내에 이걸 다 1회독 하지도 못했을 거고 이해도 못했을 거예요. 학원에서 설명한다고 해서 그걸 이해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1등급에서 3등급 컷 정도는 굉장히 높게 형성이 되겠지만 그 아래 같은 경우는 완전히 푹 깔아지는 그런 모양새가 될 겁니다. 그래서 공부를 조금이라도 한 학생들은 3등급 밑으로 떨어지진 않을 시험이라고 저는 봐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지문 자체에 난이도가 있기 때문에 이게 그 밑으로 점수 차이가 좀 크게 날 것이다라는 게 분석입니다. 또 마지막 타임어택보다는 마지막이 아니고 타임어택보다는 신중하자는 건데 이거는 좀 다릅니다. 왜냐면 기본적으로 서술형이 없기 때문에 뭔가 낭비할 만한 시간이 없어요. 솔직히 한 번 다 읽어봤던 지문일 것이고 당연히 뭐 그래야 되겠죠. 시험을 준비하는 사람에서 아무리 문제가 많이 나와봤자 뭐 100문제를 내진 않을 거야. 뭐 80문제를 다 내진 않을 거 아니에요. 내봤자 뭐 진짜 많아봤자 30문제인데 그 정도라고 하면은 한 번 이미 읽어본 거고 50분에 30문제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왜냐면 보통 저는 모의고사 연습할 때 50분에 28문제 연습하거든요. 45분에 28문제나 그렇기 때문에 객관식으로만 봤을 때 절대 부족한 시간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신중을 기해서 실수하지 않아야 된다. 왜냐면 등급컷이 높을 거기 때문에 등급컷이 엄청 높은데 실수 안 하면 큰일 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 좀 조심을 해야 되겠고 4번 보면은 시험 당일 아침은 해설지를 활용해서 리마인딩을 해라라는 얘기인데 이건 좀 꿀팁 중에 하나입니다. 지문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제가 계속 파멸적이라는 이야기를 쓰는 게 실제로 이게 어느 정도의 규모냐면 해보면 알겠지만 보통 아침에 쓱 훑기라도 한 번이 되잖아요. 이건 쓱 훑지도 못할 정도의 분량입니다. 너무 많아서 훑지도 못해요 무조건. 그렇기 때문에 뭘 활용해야 되냐면 해설지를 활용해야 되는데 이 수능 특강 영어 뒷장 보면은 해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해설에 제목에 달려 있어요 한글로. 가령 뭐가 있을까? Closing the loop. 그래서 뭐 재활용 그거 sustainability 그 하는 얘기라고 하면은 뭐 의류 재활용의 실현 가능성 이런 식으로 나와 있어요 소제목이. 차라리 그걸 보고 복습하는 게 훨씬 낫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80개를 한번 쭉 읽어보면서 머릿속에 그리는 거예요. 아 이게 무슨 질문이었지? 그렇게 활용하는 게 훨씬 나을 겁니다. 이걸 그냥 깡으로 생 글을 읽는 거는 시험 당일날 아침에는 거의 불가능할 거에 가까워요. 그래서 리마인딩에 좀 집중을 했으면 좋겠고 5번 이거는 고난도 어휘 문제 정답 선지 집중해놨는데 이거는 양진승 선생님 특이에요.
제가 양진승 선생님 시험을 오래 풀어봤고 여러 기출도 봤지만 양진승 선생님의 필살기 중에 하나는 어휘 문제입니다. 어휘 문제가 필살기예요. 수능에도 어휘 문제 있죠? 그 어휘를 다 어려운 어휘로 변형을 하는 겁니다. 굉장히 어려워지겠죠. 그런데 핵심은 뭐냐면 정답선지 집중하는 겁니다. 이게 양진승 선생님의 어휘 문제를 분석을 해보면은 정답선지는 의외로 기본 단어예요. 하지만 정답이 아닌 선지가 초고난도 어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맞지 않을까 하고 고르면 무조건 틀리는 거예요. 그래서 핵심은 뭐야? 정답선지 집중해라. 내가 이 중에서 아는 단어 1, 2, 3, 4, 5가 있어요. 1번은 모르겠어 뭔지, 3번은 모르겠어, 4번은 모르겠어, 2번이랑 4번이 있는데 4번이 좀 그럴듯해. 그럼 4번을 고르는 겁니다. 어휘 문제의 핵심은 내가 모르는 걸 찍는 게 아니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 내가 모르는 어휘는 정답으로 고르면 안 돼요. 그럼 무조건 틀려요. 보통. 한 번도 맞는 걸 못 봤어요. 어휘 문제는 무조건 내가 알고 있는 것 중에서 정답에 가까운 선지 집중해서 찍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애매한데 1번이지 않을까? 이런 무조건 틀려요. 그럼 내가 생각한 거랑 완전히 다른 뜻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내가 확실히 아는 몇 개의 단어에 좀 집중해서 푸는 게 맞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아마 대충 문맥을 고려하면 좀 풀 수 있는 게 많을 거예요. 왜냐면 이건 또 다른 강의에서 많이 얘기했었지만 단어의 모양을 보면 대충 좀 추론이 되거든요. 아 이게 무슨 의미야? 앞에 D가 이렇게 붙어있어. 좋은 거겠지, 나쁜 거겠지, 나쁜 거겠지. 이런 거를로 좀 추정을 해볼 수 있습니다. 6번 검토는 모두 고르시오 위주로 해라. 모두 고르시오 얘기는 좀 밑에서 할 건데 어쨌든 만약에 검토할 시간이 주어졌다, 주어져야 돼요 사실. 객관식밖에 없으니까. 검토할 시간이 주어졌다고 하면 무조건 모두 고르시오 위주로 검토를 해라라는 겁니다. 모두 고르시오 얘기 밑에 객관식에서 가겠습니다. 객관식 예상 문제를 보면은 모두 고르시오는 많아봤자 두세 문제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 다음에 다 어법입니다. 장담할 수 있어요. 물론 내용 불일치에 모두 고르시오를 낼 수 있지만 낼 만한 지문도 없을 뿐더러 그렇게 하면 싸움이 나요 무조건. 그렇기 때문에 낸다고 하면 모두 고르시오를 낸다는 보장도 없지만 낸다라고 하면 어법에서 많아봤자 두세 문제다. 왜냐면 생각을 해봐요. 제목을 모두 고를 수 있겠어요? 불가능하단 말이에요. 왜냐면 싸움이 나게 되잖아 반드시. 그죠? 그냥 뭐 순서를 모두 고를 수 있어요? 뭐 이걸 켜도 되고 저렇게 해도 되고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법만 모두 고르시고 나올 것이고 많아봤자 두세 문제일 것이다. 하지만 이 어법의 특징은 뭐예요? 안 보입니다. 내가 아무리 어법에 도가 텄다고 하더라도 모두 고르시오 쉽게 틀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 반드시 내가 검토를 할 때는 모두 고르시오 위주로 검토를 해야 됩니다. 반드시. 그래야지 내가 못 보고 넘어간 걸 찾아낼 수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모두 고르시오 위주로 검토를 해라는 겁니다. 2번은 거의 100% 수능식 출제를 전 예상을 합니다. 거의 확정하는데 수능이 아닌 유형이 있잖아요. 흔히 이제 노 선생님의 모두 고르시오나 이런 식으로 수능이 아닌 유형이 있는데 제가 봤을 땐 거의 뭐 모두 고르시오가 나온다면 이거는 예외가 되겠지만 거의 100% 수능식 출제로 전 예상을 합니다. 기출도 그랬고 3학년이고 지금까지 뭐 안예비 선생님이나 양진승 선생님이 이제 언행을 주목을 해봤을 때 아마 100% 수능식으로 출제가 될 것이다. 그러면 더더욱 모르야 되겠어요. 충분히 잘 됩니다. 당연히. 이건 내신형 지엽적인 문제가 안 나올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그러니까 반드시 좀 잠을 충분히 잤으면 좋겠고 수능식 출제 예상한다. 3번 순서 문제는 외부 지문 추가할 때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순서를 낼 수 있잖아요. 당연히 순서를 내야 되겠지. 수능의 이제 기출 문제 유형 중에 하나니까. 근데 여러분이 이미 익히 많이 복습을 했던 지문을 그냥 잘라가지고 순서 문제로 내면 두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첫 번째, 그 내에서 순서 관계가 명확하지 않을 경우는 출제를 못하고요. 1번. 두 번째로 너무 쉽게 풉니다. 애들이. 한 10번씩 읽었는데 이거 어떻게 틀려? 흐름을 이미 다 알고 있는데. 그 다음에 그 흐름이 애매한 건 순서를 못 내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 순서 문제는 외부 지문을 추가하는 거예요. 어떻게 예를 들면 뭐냐면 그러니까 원문이 있을 거 아닙니까? 수능에 있는 모든 지문들은 원문이 있잖아요. 수능 특강 만드는 선생님들이 쓰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수능 특강에 수록됐던 지문의 앞부분을 이렇게 놓든지 아니면 전문을 놓고 그거의 앞뒤 부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수능 특강에 수록이 안 된 원문에서 그거를 앞에다 이렇게 놓는 거예요. 그 다음에 순서 배열을 물어보는 거지. 이러면 어려워지죠. 이게 아마 순서 문제에서 낼 수 있는 변별 문항 중에 하나일 겁니다. 외부 지문인데 순서 문제, 즉 순서 문제에 사용된 지문의 앞뒤에 있는 원문을 이용해가지고 순서 문제를 내면 꽤 어려울 것이다. 이게 제 생각이고 마찬가지로 아마 제가 생각했을 때 객관식에서 추가 지문이 나온다, 외부 지문이 나온다고 하면은 아마도 원문을 활용할 가능성이 제일 높아요. 왜냐면 전혀 동떨어진 원문을 갖고 오면 출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수능 특강 이번에 있는 시험 중에서 뭐 서스테이너빌리티에 대한 지문이 있다 그래서 외부 논문에서 서스테이너빌리티를 갖고 오잖아요. 문제를 낼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완전히 새로운 문제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외부 지문을 한다고 하면은 아마도 원문을 발췌하는 식으로 진행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큽니다. 누누이 얘기하지만 이 객관식 시험, 즉 학교의 중간고사의 목적은 정당한 방법으로 애들 줄을 세우는 게 목적이에요. 애들을 먹이려고, 골탕 먹이려고 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좀 출제에 신경을 쓰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4번 어려운 어휘 문제 출제될 것이다. 이건 거의 장담합니다. 동의어 반의어 무조건 나올 것 같아요. 수능식으로 수능식으로 어휘를 변형을 하겠지. 이게 쥐약이거든요. 이게 진짜 쥐약이. 왜냐면 이게 진짜 이렇게 하면은 한때 뭐 수학 잘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격자점 문제가 유행한 때가 있었어요. 격자점이라고 해서 그래프 범위 내에 들어가 있는 정수인 자연수의 정수 또는 자연수인 점의 개수를 세는 문제. 그게 왜 유행을 해요? 내기는 쉽고 이의를 제기할 여지도 없고 그냥 컴퓨터로 돌려보면 바로 나오거든. 그 다음에 가장 그 아이의 본 실력을 측정할 수 있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라서 그 문제가 많이 출제가 된 건데 마찬가지로 영어도 마찬가지예요. 어휘. 영어의 기본이죠. 어휘가 뭐 한 달 공부한다고 되나?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려운 어휘 문제를 출제하면 무조건 변별이 되고 내기도 쉽고 이의 제기도 안 걸리고 그냥 사전 찾아보면 다 나오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 어휘 문제가 무조건 나올 것 같고 이것 또한 진짜 두세 문제 정도 나올 수도 있어요. 많이 나오면은. 이거는 뭐 맞출 수 있는 방법이 사실 없어요. 제가 얘기하는 꼼수가 거의 유일해요. 양진승 선생님의 특징을 활용해가지고 정답 선지에 좀 쉬운 단어를 넣는 그런 습성을 이용해서 푸는 거 외에는 많이 없어요. 이건 딱히. 이게 나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게 나오면 빼놨다가 최대한 어떻게든 때려 맞춰봐야 돼요. 이거는 방법이 없어요. 5번 요약문이 생각보다 고난도 있대요. 일반적으로 뭐 41번이죠. 요약문은 어때요? 거저주는 문제잖아. 40번이 아닌가? 41번이 아닌가? 40번인가? 40번이에요. 40번 같은 경우는 원래는 어때요? 되게 거저주는 문제잖아요. 원래. 하지만 생각보다 고난도 있대요. 왜? 어려운 어휘 문제랑 연계될 거거든. 이게 4번, 5번의 연계가 어떻게 보면 하나의 메인 카드 중에 하나입니다. 내가 요약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랑 관계가 없는 거예요. 이 단어를 아는지의 싸움으로 문제가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요약문 보면 원래 단어가 쉽잖아요, 보통. 근데 이 단어를 뭐 더럽게 어려운 단어를 넣어가지고 요약문이 생각보다 고난도일 수 있다라는 게 또 제 생각입니다. 마지막 보면 뭐 당연히 번역 문제 많이 풀어본 학생들은 체감을 하겠지만 빈칸은 쉽고 제목이나 주제가 어렵습니다. 내신은 그 특이해요. 빈칸은 쉴 수밖에 없어요. 그냥 빈칸은 어떻게 바꿀 수가 없거든. 빈칸은 그냥 뻥 뚫어놓는 건데 조금만 공부했으면 빈칸을 다 채울 수 있어요. 하지만 주제랑 제목 같은 경우는 선생님이 글을 쓰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일부러 꽈서 쓰려고 노력을 하실 거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어려울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번 시험의 컨셉을 딱 한마디로 얘기하면 어휘입니다. 어휘. 제가 생각했을 때 이번 시험의 가장 큰 부분이에요. 어휘. 어휘를 많이 알면 맞출 것이요. 어휘를 많이 모르면 틀릴 것입니다. 이거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모든 것을 종합해봤을 때 유일하게 변별할 수 있는 포인트예요. 왜냐면 그래도 이름이 고3인데 명색이 고3인데 뭐 노 선생님이 내시는 것처럼 이렇게 막 밑줄다 그어놓고 어떤 모두고르시를 막 10문제씩 내고 그럴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끝내는 어휘로 변별하는 게 가장 고전적이고 깔끔하고 클래식하고 이의제기도 안 걸립니다. 개인적으로 뭐 어휘력 콘테스트는 잘제 금상을 받았습니다만 개인적으로 저는 어휘력이 제 어휘력이 높다고 생각하지 않는데 어쨌든 이렇게 좀 예상을 해봅니다. 이 예상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꽤 정확할 것 같습니다. 왜냐면 이걸 크게 벗어날 만한 게 없어. 왜냐면 진짜 갑자기 막 눈이 확 도셔가지고 막 오빠 모두고르쇼를 왕창 출제하지 않는 이상 여기 선에서 정리가 될 겁니다. 마지막으로 들어가기 전에 강조할 거는 충분히 잘하. 시험 당연히 아침에 해설지 활용해라. 그 다음에 그 두 가지 정도 해설지 활용해서 마지막 리마인딩 하는 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